보탭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차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옆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옆차기는 뭐 태권도의 꽃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 발차기 기술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잘 수행을 해야만이 정말 파워풀한 옆차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골반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이 상해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기본에서부터 올바른 그 몸쓰임에 의한 발차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그 우리 시연자 동작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앞에 보고 발차기 준비. 좋아요. 자, 우리 옆차기도 세 동작으로 나눠서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무릎 올리기 하나, 그 다음에 차고 접기 둘, 다시 이제 제자리로 물러딛기 셋. 이런 과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올리기 하나. 자, 이때는 앞차기하고 똑같죠? 무릎 올리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배운 첫 번째 과정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고 접는 게 둘이에요. 둘. 자, 그래서 자, 물러딛습니다. 셋. 우리 발은 지면에서 있죠. 지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제 명치 정도를 차게 되면 무릎이 펴졌을 때 어깨 높이 정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무릎 올리기 하나. 자, 둘 차고 접습니다. 그리고 셋 물러딛기. 좋아요. 자, 방향 바꿔서 나를 보고. 흔히 이제 옆차기를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몸을 미리 틀어놓고 그 다음에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차볼까요? 우리 시연자. 그냥 몸을 틀고 한번 차볼게요. 자, 여기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둘. 자, 이렇게 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옆차기를 하는 모양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 무릎을 올려서 몸을 3분의 2 정도 틀고 이 상태에서 차는 연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동작으로 간다라고 하면 허리가 축이 먼저 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의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놓고 둘, 그 다음에 이제 차는 걸로 해도 괜찮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동작으로 완성시킬 때는 무릎 올리기 하나, 그 다음에 차는 순간, 그렇죠. 지지발이 180도 틀어져야 되고, 자, 무릎을 던져서 발날을 만들면서 동시에 차는 것이 아무래도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그 힘을 발출시키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차는 순간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제 명치 높이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찬다 생각하고 멈춰 보세요. 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찼을 때 몸은 옆으로 일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날은 자, 발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줘야 허리의 비틀림이 발날까지 끝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 된다 하면 우리 시연자도 몸이 좀 다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틀어지면 그렇죠. 허리와 그 윗도리도 같이 이렇게 꼬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날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접을 때는 그대로 접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까지 무릎 접고 그 다음 물러딛게 합니다. 셋. 자, 이러한 과정으로 동작 모양을 만든다면 이후에 이제 뭐 어깨 높이, 머리 끝,
또는 더 높이 차더라도 어떤 그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옆차기를 아주 그 속도 있게 또 파워풀하게 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 동작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올리기 하나. 좋아요. 자, 이제 요 내 몸통 가운데니까 자, 차고 멈춰 볼 거예요. 둘. 지금 잘 찼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런 형태로 틀어줘야만이 발날에 전체 힘을 집중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접기 셋. 할 때 지지발도 살짝 굽히세요. 그리고 물러듣게 합니다. 넷. 근데 차고 이 무릎을 지지발을 다 이렇게 펴고 있게 되면 만약에 내딛는 동작에서 할 때도 몸이 그냥 이렇게 열려서 중심이 쿵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를 하고 찬발을 접을 때는 지지발도 살짝 굽혀서 중심을 잡아주면 뒤로 물러딛기 또는 이렇게 내딛기 하면서 다음 동작을 할 때 충분히 중심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한 동작으로 쳐볼 거예요. 옆차기를. 자, 여기 내 손바닥이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발날로 찹니다. 기압 넣고 하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표적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 발날은 발은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목표물을 뚫고 최대한 길게 차는 것. 그러면 전체 내 체중, 그 다음에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발날에 힘을 집중시키고 강하고 빠른 발차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차볼 거예요. 자, 한 동작으로 찹니다. 기압 넣고 하나. 지금 이제 표적을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표적을 정확하게 차는 자, 표적을 찹니다. 둘. 좋아요. 자, 다시 앞에 보고 해볼까요? 뒤로 조금만 더 물러서. 좋습니다. 그리고 손은 항상 가슴 앞에 모아줘야 돼요. 이게 손이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힘의 손실도 보고 균형을 잡는 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찰 때 손은 가슴 앞에 모아주고요. 자, 옆차고 접고 다시 물러딛습니다. 하나. 좋아요. 지금 우리 정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 끝점에서 몸이 틀어져서 일직선으로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지금 잘 찼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둘. 좋습니다. 그래서 시연자 나를 보고 다시 자, 옆차기를 했을 때 차고 멈춰보세요. 하나. 자, 이렇게 찼을 때 손은 가슴 앞에 모아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선과 발끝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열렸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시선하고 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발이 다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덜 틀어진 것 같아요. 다시. 자, 지지발은 180도 다 틀고 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손은 가슴 앞에 모아주고요. 좋아요. 지지발 조금만 더 틀어볼까요? 자, 그리고 축발을 틀어주면 시선과 발날이 이렇게 일직선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야만이 발날로 파워를 최대한 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자, 수고했습니다. 차렷, 경례. 자, 이렇게 우리 시연자 동작을 직접 보면서 이제 옆차기를 배워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는 과정에서 미리 틀어놓고 차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올렸으면 차는 순간 튼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차기를 했을 때 내 시선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비틀어서 틀어져서 발날과 시선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차고 접고 다시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찼으면 자, 이런 식으로 지지발을 살짝 굽혀주고 해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딛기를 할 때도
여기서 충분히 허리 힘을 이용해서 딛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차고 여기서 이렇게 무릎이 열린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시기에도 동작이 조금 그 숙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 발차기를 할 때는 앞차기와 마찬가지로 몸통을 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요. 몸통을 찬 이후에 무릎이 펴졌기 때문에 한 끝점이 어깨 높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 얼굴을 찼다 그러면 턱을 차는 거겠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턱을 차고 이렇게 발이 지나가면 턱을 차고 이렇게 제가 이 스틱 끝이 발날이라고 했을 때 차고 이렇게 발날이 지나가게 되면 머리 끝에서 뭐 주먹 하나 또는 뭐 가장 높다면 뭐 한 뼘 정도, 그 정도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끝을 찬 게 아니고 턱을 차고 이후에 동작이 완성됐을 때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격 목표는 옆차기를 한다면 발이 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턱이 공격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차고 난 이후에 완성된 모양은 머리끝 위에서 멈추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몸통을 차더라도 몸통을 차고 이렇게 무릎이 펴지게 되면 올라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끝점이 어깨선 정도에서 끝난다 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 목표를 우리 어느 부분을 찰 거냐 하는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에서는 이 몸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통 안에는 오장육부가 꽉 차 있죠. 그래서 긴장을 하고 힘을 주고 있으면 이 몸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내가 이 반탄력으로 튕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맥을 놓고 있으면 상대 충격을 다 맞게 되면 내가 뭐 부러진다든지 또는 뭐 장파열이 온다든지 이렇게 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얼굴이라는 것은 마치 유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눈, 코, 입, 귀 이런 감각기관이 있고 또 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혈관과 급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강하게 찬다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기초를 배우는 기본 동작을 배워야 되는 과정에서 높게만 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발이 높게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몸 전체 아랫부분에 허점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아래 또는 몸통 또는 얼굴 또는 더 높이, 그러한 높이에 따라서 공공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찰 수 있어줘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옆차기도 뭐 허리 높이에서부터 몸통, 어깨선, 뭐 턱 또는 머리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계별로 이렇게 수련을 한다면 다양한 공격 목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몸통을 기준으로 강하게 차는 연습을 먼저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옆차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돌려차기 배워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